예,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훈입니다. 먼저 오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와 관련된 토론회에서 우리 지방체육계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국회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동석 국회의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개의 큰 기둥이 대한민국 스포츠를 지탱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목별 경기단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로 대변되는 지방체육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이 스포츠의 두 기둥이 아주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920년 아무랬던 일제강점기에 건민과 저항이라는 이념으로 설립돼서 억눌리고 짓밟히던 조선의 민중들을 하나로 묶어냈던 조선체육회, 그리고 그 조선체육회를 모체로 탄생한 대한체육회가 이제 100년을 지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해야 될 대한민국 스포츠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탄식과 걱정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체육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스포츠의 어떤 모습에 국민들이 감동하고 어떤 모습에 환호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해관계를 두고 벌이는 권력 다툼은 급기야 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들이 스포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떠나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체육회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방의 현실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은 아직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합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지방체육회는 민간인 회장 선출이라는 또 하나의 핵폭탄급 과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겸직금지법이 지방체육회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민간인 체육회장은 법안 개정의 취지대로 스포츠를 정치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자체장이 떠난 지방체육회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너무나 어렵고 불확실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지방체육이 그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대한체육회 결정만을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리면서 무기력하게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체육인들 스스로가 연구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송문정 박사님의 지방체육회의 현재 위상과 현황 인식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아울러 겸직금지 이후 자생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해주신 법정법인화와 재정지원 의무화, 자율성 강화 등은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 등 지방체육인의 목소리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할 내용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연구했던 지방체육회에서 연구했던 내용들이 지방체육회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고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겸직금지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안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직금지가 시행되면 지방체육계에는 어떤 영향들이 미칠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일부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시민 중심의 스포츠 정책 추진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급력과 확장성이 커지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클럽 문화가 도입되고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되면서 그 내용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겸직금지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에 불구하고
또 다른 많은 부정적인 측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10월 이후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동시다발적으로 민간인 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행정은 상당한 공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00회 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시도는 체전에 대한 준비, 특히 서울시는 체전 개최지로서 여러가지 준비들을 거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차기년도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민간회장 선출을 대규모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거로 실시할 경우에는 체육회는 막대한 선거 비용 지출은 물론이고 매 회마다 매번 회장 선거를 할 때마다 상당한 부분의 비용을 선거 비용으로 책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선거인단 구성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시비들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는 이미 각 시도체육회와 시군구 체육회가 겪고 있듯이 각종 민원과 소송으로 체육회 본연의 업무는 심각하게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현재 지방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만약 운영을 계속하게 되더라도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상이나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74개 지역의 공공스포츠클럽과 지역체육회가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심각한 갈등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대립 구도로 인해서 지방체육회는 2016년 통합 이전의 엘리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다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의 생활체육 최일선 현장에서 정말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2,740명에 달하는 생활체육 지도자들,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체육회를 통해서 50%씩 매칭 개념으로 교부하고 있는 이들의 인건비 총 785억 원 중에서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약 374억 원, 과연 지금처럼 이상 없이 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을까요? 프로스포츠에서도 시도민 구단의 구단주 역시 자치단체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약 100억 원 정도가 최소 보조금에서, 시도 보조금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국회에서 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권리와 관련한 내용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지방체육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사항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체육진흥법의 후속 개정을 통해서 지방체육회 법적 지위와 위상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지방체육회는 17개 시도에서 약 1조 4,262억 원, 228개 시군구에서 2조 7,423억 원 등 총 4조 1,685억 원의 체육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1조 5,175억 원 대비 약 2.7배, 대한체육회가 투자하고 있는 3,805억 원 대비 약 10.9배의 체육 예산이 지방재정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투입 대비 지방체육회 위상과 역할은 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도 앞서 성문정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IOC와 NOC의 관계처럼 지부나 지회 개념이 아닌 동등한 회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체육단체로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스포츠 행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9항의 체육단체 정의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 체육회를 별도로 정의하고 33조의 2를 신설해서 지방체육회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가 독립된 단체이자 법적 자격을 갖는 체육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체육회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규정해주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등 지방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예산 지원의 근거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하면 물론 각 지자체의 조례로 조직, 운영, 재정 등을 정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을 개정하고 제4항을 신설을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자료집에 정리된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체육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이동석 의원님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국제문화체육관광위원 창안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지방체육회 법적 지위 확보와 예산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장의 선출 방식은 법률 개정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자체장의 겸직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장의 선출 방식은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현재까지 이 규정에 따라서 민간인 체육회장을 회장 선출을 위해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체육회의 현실과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안 됩니다. 만약 지방체육회 회장 선출 방식을 대한체육회장 선거 방식과 똑같은 대규모의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방체육회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스포츠를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법률의 기본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스포츠는 정치에 영원히 예속되고 말 것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각 당의 총선 진출전이 될 것이고 체육인들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기갈기 찍힌 채 승자도 패자도 없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증오만이 남는 그런 일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지방체육회 회장 선출은 체육회의 안정적 운영과 수혜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각 지역체육회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각 시도체육회가 총회를 통해서 회장 선출 방식을 그대로 할 것인지 대의원 선출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대한체육회에 이러한 회장 선출 방식을 승인을 요청하면 대한체육회는 이를 승인해 주면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이제 그 변화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이고 대한민국 스포츠가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변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방체육이 살아야 대한민국 체육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